자, 네이버에다가 검색을 좀 할게요. 미리 캔버스라고 쳐주세요. 미리 캔버스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네네. 디자인 플랫폼 미리 캔버스라는 사이트가 나왔죠? 여기 들어갈게요. 제가 아마 이전에 설명드린 게 이 미리 캔버스랑 캔바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정도로만 말씀을 드렸을 건데요. 저희가 주로 작업을 할 곳은 이 미리 캔버스에서 작업을 많이 할 거예요. 약간 좀 부족한 부분이 물론 없진 않아요. 그러니까 완벽하다라고 하기에는 몇 가지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저번에 우리가 배웠던 뭐 투명 이미지 만들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다 보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또 다른 툴도 하나 또 알려드릴 거거든요. 그런 것만 있어도 웬만한 포토샵 아마 필요 없이 작업이 다 가능할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일단은 회원가입을 해야겠죠? 그래서 5초 회원가입을 눌러서 가입을 좀 해주시는데요. 네이버로 가입하시거나 아니면 구글로 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카카오는 매번 인증이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구글로 쓰고 있는데 왜냐면 제 자리는 보통은 구글로 로그인이 돼 있으니까요. 그거는 예나 아니요 아무거나 누르셔도 돼요. 자, 그래서 네이버가 아무래도 우리 스마트 스토어도 네이버로 들어가니까 좀 편하실 것 같아요. 네이버거나 구글이거나 가입 한번 거쳐주세요. 카카오톡은 좀 불편하실 거예요. 되긴 되는데. 그리고 로그인 하세요 이렇게 뜰 텐데요. 나중에 여기서 로그인 유지는 본인 컴퓨터라면 좋아요. 근데 이 자리들은 다 다른 사람들도 앉는 자리죠. 좀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려보자면 어떤 분이 여기서 미리 캔버스로 작업을 하셨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미리 캔버스 작업이 없더래요. 그래서 작업했으면 있을 텐데 이상하다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 과정인가 다다음 과정에 다른 반 소개를 하다 보니까 다른 반한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 아이디에다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좀 웃기는 상황이었을 텐데 뭐 어차피 지금이야 연습이니까 상관은 없죠. 근데 나중에 만약에 이런 상황이 생기면 안 되니까 우리는 여기 이제 공용 장소니까 로그인 유지 안함으로 할게요. 네, 맞아요. 그렇게 로그인이 돼 있는 곳들이 많아요. 자, 현재 저는 로그인 했을 때 이렇게 내 디자인이 뜨는데 요거는 뭐냐면 최근에 제가 만든 디자인들이 이렇게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 이 디자인을 수정하겠다 하면은 이 디자인을 불러다가 수정할 수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새로 디자인을 만들 때는 오른쪽 상단에 이 녹색 버튼 디자인 만들기를 누르면 됩니다. 제가 일단 눌러서 들어갈게요. 이거 바로 시작하기 몰라요? 네, 바로 시작하게 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일단 사이즈는 저는 지금은 그냥 1000에1000으로 열어놓고 설명을 드릴게요. 아마 처음 화면이 이렇게 뜨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네, 맞아요. 예, 이대로 보셔도 전혀 상관은 없으셔서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소개를 드릴 건데요. 이쪽에는 이렇게 눈금자가 보이죠? 이 눈금자는 여러분들한테는 안 보일 겁니다. 그리고 몇몇 자리는 눈금자를 켜놓은 자리들은 보일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조금 더 세부적으로 꾸미고자 할 때는 사이즈에 맞게 어떤 디자인을 꾸밀 때 그런 자가 필요하기도 하겠죠? 그래서 여기 눈금자를 옵션에서 킬 수 있도록 그렇게 설정이 돼 있어서 그래요. 저도 이거 일단 없애놓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위쪽 메뉴부터 소개를 드릴 건데요. 이 집 모양 옆에 보면 파일이라고 있어요. 요거는 뭐냐면 우리가 작업을 하다가 이거 말고 또 딴 거 만들고 싶다 라고 할 때 파일에서 새 디자인을 만들거나 아니면 이 디자인에서 조금 변형해서 다른 디자인을 만들겠다 그럴 때 사본을 만들거나 하는 그런 곳이 바로 파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설정이라는 게 일종의 환경 설정 같은 건데요. 제가 이 부분을 눌러서 눈금자 보기를 켜놨기 때문에 이쪽에 눈금자가 보이는 거예요. 아마 기본적으로는 여기가 꺼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필요에 따라서 눈금자를 보거나
아니면 내가 얘네들이 이제 배치가 됐을 때 레이어를 보거나 하면서 작업을 할 때 좀 더 세부적으로 작업할 수 있게 나와 있는 그런 단추인 거예요. 지금은 꺼놓을게요. 다크 모드는 뭐냐면 좀 어둡게 보고 싶으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을 위한 옵션이에요. 그러니까 이 설정이라는 부분은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가 이 미리 캔버스라는 디자인을 할 때 내가 내 입맛에 맞게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볼 수 있는 환경 설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옆에 천천히라고 적혀있는, 여러분들 아마 천천히 아닐 수도 있어요. 네, 맞아요. 보통 그랬을 거예요. 이 부분은 뭐냐면은 사이즈예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미리 캔버스에서는 작업창을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이제 이미지를 꾸밀 거거든요. 이 사이즈를 여기서 설정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 부분을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뭐 전체 웹용, 동영상, 인쇄용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기도 하고 직접 입력하고 최근 사용, 웹용 뭐 이런 것들이 보일 거예요. 네, 이 직접 입력은 뭐냐면 내가 딱 원하는 사이즈가 있을 때 그때 눌러서 내가 원하는 사이즈를 적어서 적용을 하면 그 사이즈대로 배경화면 사이즈가 맞춰지는 거고요. 이 단위에는 여기 옆에가 px가 픽셀이거든요. 이거를 가려서 안 보여요. 건너뛰기. 네, 건너뛰기 한번 누를까요? 여길 누르면 밀리미터나 센티미터, 인치 등으로 내가 원하는 사이즈로 바꿔서 내가 원하는 사이즈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A4 용지에다가 광고를 만들겠다. 오프라인 광고를 만들겠다. 그러면은 보통 우린 센티미터나 밀리미터가 익숙하잖아요. 그러면 이 단위를 센치나 밀리미터로 바꿔서 사이즈를 설정하면 되는 거고요.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인터넷상에 즉 상세 페이지를 만들거나 이런 작업들은요 픽셀 단위를 쓰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픽셀 단위로 맞춰놓고 얘가 가로, 얘가 세로예요. 가로, 세로 사이즈를 설정해서 적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모든 SNS의 도구들이 몇 센치인지 몇 픽셀인지 다 외우고 다니기가 어렵잖아요. 이 미리 캔버스가 좋은 점은 유튜브는 채널 아트가 몇 사이즈, 썸네일이 몇 사이즈, 카드 뉴스는 보통 몇 사이즈, 상세 페이지는 어떤 사이즈 이런 식으로 대략적으로 이렇게 사이즈들을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굳이 사이즈를 다 외우지 않더라도 간단하게 여기서 내가 만약에 카카오 친구 톡에 있는 사이즈를 만들겠다 하면 이렇게 입력되어 있는 사이즈를 그냥 선택해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다 편리하게 자료를 다룰 수가 있게 해놓은 게 바로 이 미리 캔버스의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딱 이 사이즈만 쓰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 내가 직접 원하는 사이즈는 입력해서 만들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최근 내가 작성했던 사이즈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주 쓰는 사이즈들이야 최근에 썼던 사이즈 불러다가 바로 작업할 수도 있게 그렇게 되어 있기도 해요. 그래서 웹용은 이제 웹에서 주로 쓰는 것들을 모아놓은 거고요. 동영상은 이제 동영상 사이즈, 인쇄용은 우리가 진짜 이제 현수막을 만들거나 명함을 만들거나 했을 때 쓰시기 좋은 이런 사이즈들을 이렇게 다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명함도 내가 딱 새로 뭐 가로 명함을 만들겠다 하면 딱 누르면 그 사이즈로 이렇게 딱 바뀌어서 나오게 그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는 게 미리 캔버스의 이 사이즈예요. 저는 다시 천에천으로 돌아갈게요. 자, 여기 이해되셨죠? 자, 요거는 뭐냐? 되돌리기. 얘는 다시 실행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작업하다 보면 잘못 작업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럼 이전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하면은 되돌리기 하시면 돼요. 혹시 되돌리기 단축키 아세요? 보통 일반적인 단축키가 컨트롤 Z거든요. 똑같아요. 그리고 요거 제목을 입력해 주세요. 요거는 뭐냐면 우리가 막 작업을 하다 보면은 얘가 막 그냥 뭐 세문서 1, 세문서 2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되어 있으면 찾기가 힘들잖아요. 아까 제가 여기 작업 공간에 보면은 제가 작업한 것들이 이렇게 나와요 라고 했었던 거 기억하시죠? 얘네들 이름을 내가 알아보기 쉽게 이름을 짓는 게 제목을 입력해 주세요.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뭐 내가 지금 만들고 있는 게 로고면 뭐 로고라고 저장해 놓으면 내가 찾기가 쉽겠죠?
자, 요 옆에는 나중에 이제 저장할 때 활용하실 부분들인데요. 요거는 이제 내가 미리 캔버스에서 작업을 다 했다라고 한다면 그거를 이제 이미지로 다운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다운로드. 여기는 이따가 다시 다뤄볼게요. 자, 이제 이 밑에 있는 메뉴들을 조금 설명을 드려볼 건데요. 일단 제일 첫 번째 있는 템플릿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템플릿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미리 만들어 놓은 서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 내가 로고를 만들고 싶어 라고 한다면 여기 템플릿에다가 로고라고 적어 보시면은 로고와 관련된 여러 가지 디자인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 디자인 괜찮겠다 하면은 그 디자인을 눌러서 가져와서 작업을 하시면 돼요. 물론 완전히 똑같이는 안 만들겠죠. 조금 바꾸겠죠. 자, 만약에 내가 이벤트 기획전 아니면은 뭐 지금이 7월이니까 8월 달에 휴가 가시잖아요. 그럼 휴가 배송 공지 이런 거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배송 공지 이런 식으로 내가 찾고 싶은 템플릿을 이렇게 검색만 하시면 미리 캔버스에서 미리 만들어 놓은 그런 디자인들을 활용할 수가 있어요. 다만 여기 이렇게 왕관이 써져 있는 것들은 무료가 아니니까 무료인 것들 중에서 지금은 활용하시고 나중에 나 이거 유료라도 사서 쓰고 싶어 하면 그때는 이제 사서 쓰세요. 지금은 연습이니까 무료 중에 얼마냐고요? 프로 사용해보기 눌러보시면은 한 달간은 무료로 쓸 수 있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돈 내고 쓰시는 건데요. 요금제가 대략 이렇습니다. 어유 나와요? 예, 월간은 13,400원 정도 든대네요. 이게 연간 금액이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프로까지 굳이 쓸 필요가 있을까? 예, 모르겠어요. 그거는 필요하신 분만 나중에 생각해 보시고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왕관 쓴 애들만 빼고 고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런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요 라고 한다면 얘를 누르면 이 디자인이 이 사이즈로 딱 나와요. 그러면 기사님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여기다가 고객님께 빠른 배송 중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고쳐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템플릿 어려우셨나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작업 공간을 설명드릴 차례예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아직은 작업한 게 없기 때문에 없을 수 있어요. 그냥 제가 작업한 거를 위주로 좀 볼게요. 작업 공간은 이 아이디, 제가 요거 로그인한 아이디로 여기서 이제 미리 캔버스 작업을 했을 거잖아요. 그 미리 캔버스 작업을 한 것들을 다시 수정해서 쓰고 싶을 때. 예를 들어 작업 공간에 들어가면 제가 최근에 만들었던 작업들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은 없을 거예요. 왜냐면 오늘 가입했잖아요. 그죠? 자, 요거는 제가 이전부터 썼으니까. 그래서 여기 작업 공간 가보면 뭐 네드라이브 디자인해서 보이는데 여기서 내가 이제 디자인했었던 것들을 전체 보기 해보면 최근에 제가 만든 게 이 멀티 배너였거든요. 그럼 이 멀티 배너를 내가 만약에 덮어 씌워서 수정을 하거나 아니면 얘를 원본을 고쳐가지고 다른 내용으로 바꿀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 이제 보조 배터리나 뭐 이런 5단 우산 이런 것들을 제가 올렸었는데 요거 말고 다른 걸로 바꾸고 싶다. 그럼 얘를 선택해서 지우고 뭐 내가 이제 다른 사진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집어넣으면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귤 사진을 넣겠다. 그러면 이렇게 선택해서 귤 사진을 그냥 이렇게 집어넣는다든지 가져다가 쓰실 수가 있어요. 어쨌든 이 작업 공간이라는 거는 예전에 내가 만들어 놨던 디자인이 있을 때 그 디자인에서 내용만 살짝 바꿔서 쓰실 때 그때 해당을 할 수가 있겠죠. 지금이야 뭐 템플릿 바꾸듯이 바꾸는 건데 예를 들어 이거는 제가 현재 하늘몰에다가 쓰고 있는 프로모션 이미지거든요.
저건 말고 한일몰에 쓰고 있는 이 프로모션 이미지인데, 이 프로모션 이미지에 요 냄비를 안 팔아요. 그래서 이제 딴 걸로 바꾸고 싶어요.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럼 이걸 생으로 다 만든다라고 한다면 디자인하기도 시간도 오래 걸릴 거고, 그러면 요런 말 있죠. 뭐 주방 꿀템 대신에 이제 다른 내용으로 바꿔가지고 이 디자인이 어차피 있으면 살짝 그런 구성만 바꿔서 만들면 시간을 훨씬 줄일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 작업으로 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만약 이거를 원본을 편집하겠다 해서 이렇게 와보면 지금 그 프로모션 이미지가 다시 이렇게 편집할 수 있게 왔고요. 여기 있는 이거를 지우고 내가 이거 대신에 기존에 이제 내가 받아놓은 다른 그림을 갖고 와서 뭐 크기를 조절한다든지, 네, 뭐 일단 배치를 할게요. 요건 아직은 좀 힘들죠. 왜냐면 이게 만들어져 있어야 하죠. 네, 우리 조만간 만들 거니까 그때 봐요. 그런 거를 하는 게 이 프로모션 이미지를 바꾸거나 이런 내가 미리 만들어 놓았던 상세 페이지 같은 거, 그런 데서 제품들만 바꿔치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이 작업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 놨던 게 기존에 있을 때 그걸 다시 불러와서 다시 조금 수정해서 만들 때, 그게 작업 공간입니다. 요거 이해되셨죠? 자, 이제 사진으로 넘어갈 건데요. 제가 요거는 자꾸 바뀌어지는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이거 원본 편집을 불러와서 그렇구나. 다시 그냥 새 창을 열고 거기서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이 작업 공간은 여러분들은 없어요. 왜냐하면 아직은 오늘 처음으로 미리 캔버스를 여셨기 때문에예요. 나중에 만들면 그때 생길 거니까. 방금 하나 기사님 감사합니다. 네, 그거 만드셨어요? 그거 저장돼 있으면 이제 그것만 바꿀 수 있겠죠. 네, 뭐 쉬는 시간이 없죠. 조만간 설명을 아마 드릴 것 같긴 하지만, 네. 자, 이번엔 사진입니다. 사진은 뭐냐면 미리 캔버스에서 제공해주는 사진을 우리가 찾아서 넣을 때 사진을 들어가요. 예를 들어 제가 사진을 누르고 여기서 사진을 검색을 하는데, 만약에 학생 사진이 필요해요. 그럼 이렇게 학생이라 쳐고 엔터를 쳐보면 학생 사진들이 나오고, 이 중에서 쓰고 싶은 사진을 눌러서 쓰시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누르고 크기를 조절해서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배치를 해서 쓸 수가 있어요. 사진이 가져와졌을 때 가장자리 보시면 동그란 이 큰 동그라미들 보이죠? 얘는 대각선으로 이렇게 가로 세로 동일한 비율로 크기 조절을 하는 거고요. 여기 안쪽에 보면은 조그만한 동그라미들은 가로로 늘리거나 세로로 늘리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사진이 가로로 늘려지면 이렇게 배기 싫어지니까 보통 크기 조절하실 때는 가장자리에 있는 이 큰 동그라미를 끌어서 조절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런 표시가 보이죠? 요거는 뭐냐면 회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누르면서 이렇게 끌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회전을 해서 사진을 배치할 수가 있어요. 자, 사진 아무거나 하나만 가져와서 크기를 조절해 보시고 회전도 잠깐 해 보실래요? 이 그림이 선택되어 있을 때 위에 있는 얘는 복사예요. 그래서 그림을 하나 더 복제해서 놓고 싶을 때, 여기 쓰레기통은 삭제죠. 그래서 이렇게 삭제도 가능해요. 그리고 그림이 선택되어 있을 때요, 속성이라는 메뉴가 뜰 거예요. 자, 지금 이 상태에서 그림 지금 가져오신 거 있잖아요. 한번 클릭해 보실래요? 그림을 클릭해 보면 여기 메뉴가 바뀌어요. 바뀌었어요? 여기 속성에서는 정렬, 순서, 반전, 자르기 등이 있는데, 정렬은 뭐냐면 제가 다른 그림 한 개만 더 가져올게요. 자, 예를 들어 이렇게 있어요. 지금 보면은 이 그림을 더 위에다 제가 얹어 놓은 상황이죠. 근데 얘보다 얘가 더 앞으로 와야 되거나 이럴 때는 이제 얘를 순서를 뒤로 보낸다든지 앞으로 보낸다든지 배치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정렬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이 그림과 이 그림이 있을 때 만약에 왼쪽을 기준해서 맞추고 싶다거나 이럴 때요. 두 개 선택해서 정렬을 왼쪽 맞춤을 하면은 왼쪽에 맞게 이렇게 배치가 되죠. 이런 게 정렬이에요. 그리고 반전의 경우는 좌우를 바꾸거나 상하를 바꾸는 거고요. 근데 얘가 이 이미지가 이거 지우려는 게 아니라 이 이미지가 이 위에가 필요 없는 경우도 있죠. 그럴 때는 자르기를 이용해서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낼 수도 있어요. 내가 필요한 만큼만 냅두고 체크하면 이렇게 그림을 내가 필요한 만큼만 잘라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르기로 필요 없는 만큼을 한번 이렇게 제거도 해보세요. 그리고 체크하면 잘려지는 거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배경 안 지울 거고 조금은 불편할 수 있겠지만 저번 시간에 알려드렸던 이미지 배경 지우기 프로그램 있었잖아요. 거기서 지울 거예요. 그러고 가져오시면 되죠. 자, 불투명도라는 거는 흐린 정도예요. 100%는 진하게 나와 있는 거고 이 불투명도를 낮추면 사진이 이렇게 흐려집니다. 다시 높이면 사진이 진해지죠? 이 그림을 찍어보세요. 그럼 나와요. 필터는 우리 사진 찍을 때도 필터가 있잖아요. 그래서 필터 효과를 주면은 뭔가 분위기 있는 사진을 만들 수 있죠. 그래서 필터 효과를 설정을 할 땐 이렇게 눌러서 필터 효과를 줄 수도 있고요. 이 밑에 보면 직접 조정이라는 게 그 옆에 또 있는데 이거는 이 사진의 밝기나 대비를 내가 직접적으로 조절을 할 때 들어가요. 얼굴 포샵하는 그런 기능. 뭐 살짝 비슷하죠, 그죠? 선명, 흐림 이런 것도 조절되고. 그리고 이 그림에 내가 만약에 이 밑에다 그림자를 채우고 싶다. 그럼 여기 그림자를 누르면 이렇게 밑에 그림자가 생기기도 해요. 요 안내선 좀 방해될 거니까 제가 설정해서 좀 끌게요. 여기 보시면 원래는 이 그림자가 체크 안 되어 있을 때 원래 그림자가 없어요. 근데 얘가 그림자를 체크하면 이렇게 그림자가 생기고요. 그림자의 색상 또한 클릭해서 원하는 색깔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 기본 팔레트에 있는 색깔만이 아니라 여기 옆에 보면 색상표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색깔을 이렇게 고를 수도 있고 색깔 스펙트럼에서 내가 원하는 색깔을 이렇게 설정해 볼 수도 있고 또는 내가 만약 색상 값을 안다면 여기다 입력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 스포이드로 원하는 색깔을 찍어서 그 색깔을 가져오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은근히 이 색상 부분이 되게 잘 되어 있어요. 자, 요 방향이라는 건 그림자의 방향이에요. 불투명도는 그림자의 흐린 정도? 그죠? 진하고 흐린 정도? 거리는 그림자와 이 사진과의 거리. 그리고 흐림은 그림자의 가장자리가 흐리고 진한 정도. 한번 그림자도 한번 넣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림자까지 한 번씩 보시고 나서는 그라데이션 마스크도 설명드려 볼게요. 여기 체크를 어떤가요? 이거를 색상으로 채울 때 네, 별로 쓸 일은 없는데 색깔을 채우고 강도를 낮추면 이런 식으로 연하게 채워놓을 수가 있죠. 저는 별로 안 써서 그래서 설명을 뺐었어요. 이해는 되셨을 거니 다음 걸로 넘어갈게요. 그림자는 잠깐 제가 해제해 놓을게요. 자, 이 밑에 보시면 그라데이션 마스크 있어요. 저도 이거 되게 좀 좋아하는 효과 중에 하나인데 그라데이션 마스크를 주시면 가장자리가 이렇게 흐리게 처리가 됩니다. 타입은 사각형과 원형 그리고 선이 있는데요. 사각형은 가장자리를 이렇게 흐리게 처리를 하다 보니까 좀 더 부드럽게 보이는 부분이 있죠. 여기 범위를 어느 정도 주느냐에 따라서 그 흐린 정도가 달라져요. 원형은 원형으로 이렇게 흐리게 그라데이션 마스크를 줄 때.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선형인데 한쪽 방향만 그라데이션 마스크를 주는 거예요. 방향에 대해서 설정할 수 있고
이 밑에 범위에 대해 설정할 수가 있어서 한쪽 방향만 그라데이션을 주고 싶을 때는 선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일단 사진에서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라데이션 마스크. 그렇죠. 좋네요. 바탕화면 색깔이 같아져요. 네, 맞아요. 자, 애니메이션 효과를 주는 건데요. 지금 줄 내용은 아니라 일단은 생략할게요. 자, 근데 요거는 일단 미리 캔버스에서 우리가 가져온 사진이고요. 내가 만약에 저희 상품을 찍어서 그 상품을 가지고 여기다 올리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아마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도 있을 거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제 원래 있는 로고 같은 걸 넣을 수도 있을 건데 그런 걸 가져오는 게 업로드예요. 업로드 한번 눌러볼까요? 업로드.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진은 미리 캔버스에 있는 사진을 가지고 오는 거고요. 이 업로드는 내 컴퓨터에 있는 사진을 가져오는 거예요. 한번 눌러볼게요. 업로드. 그리고 위쪽에 여기 업로드 누르시는 거예요. 녹색 버튼 업로드 눌러주세요. 그리고 저번에 우리 사진 옮긴 거 있죠? 뭐 옮긴 것도 있으실 거고 뭐 여러 가지 있을 건데 저는 그때 옮긴 게 빨라요? 네. 업로드 누르는 게 이거는 미리 캔버스에 있던 거, 요거는 내 컴퓨터에 있던 거. 요게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업로드는 그렇죠. 내 컴퓨터에 있는 걸 가져오는 거예요. 누르면 이렇게 보일 테고 여기서 업로드를 눌러서 그렇죠.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왜 저장한 파일들 있었잖아요. 저번 시간에 그런 것도 옮길 수 있고 핸드폰에다가 미리 사진 찍어가지고 저번에 샌드애니어로 컴퓨터로 옮겨놨다면 그 사진을 가져올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제가 요 제주 감귤 저번에 아마 가져온 거였죠? 요거 선택해서 열기 하면은 제주 감귤 사진이 여기로 가지고 와지고 이 사진을 클릭하면 여기 바탕에 가져와서 내가 원하는 크기로 맞춘 다음에 이 사진을 또 클릭하면요. 아까와 같이 이렇게 밝기 대비 쭉 떠요. 필터 효과나 밝기 대비. 그럼 밝기나 대비를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맞춰서 여기다 그라데이션 마스크를 적용을 하려면 다시 뒤로 가요? 마스크요? 마스크 밑에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그런 색감을 만들어 쓸 수가 있죠. 클릭, 클릭. 사진을 클릭 하시면 옆에 뜨죠. 감사합니다. 네. 최고. 만약에 내가 이걸 잘못 가져왔다. 지우고 싶다. 그럼 선택하시고 딜리트 누르시면 쉽게 제거됩니다. 자, 업로드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여기까지 어려운 점 없으셨죠? 그래서 아까 투명 이미지 어떻게 만드느냐라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예제를 새 탭을 하나 열면은 여기 우리 네이버에다가 이미지 배경 제거라고 써서 들어갔었던 리무브비지란 사이트 기억하시죠? 여기서 업로드를 해서 내가 투명하게 만들고 싶은 이미지를 가져온 다음에 예를 들어서 얘가 이쪽 귤도 하나 더 가져왔네. 그럼 저는 저 귤은 필요 없으니까 삭제.
그러고 요거를 다운받으면 되잖아요. 물론 내가 알아보기 쉽게 이름은 바꿔서 저장을 할 테고, 이거를 아까 미리 캔버스에다가 업로드해서 올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유료 서비스를 쓸 필요가 없죠. 조금 더 응용해 보자면 여기다가 내가 그림자도 넣겠다. 이 그림자 있잖아요. 그래서 불투명도를 좀 낮추고 거리를 조금 낮춰서 이런 식으로 내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서 쓰시면 되거든요. 밝기를 조절하겠다. 왜 밝기 여기서 조절하면 되죠. 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게 우리 어차피 미리 캔버스랑 여러 가지 툴을 알고 있으면 충분하기 때문에, 그래서 업로드를 활용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내가 좀 더 원하는 어떤 상세 페이지를 만들 때 활용하시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업로드까지의 질문을 조금 제가 받아보고요. 그리고 요소로 이제 들어가서 또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요소라는 것은 일러스트 요소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미리 캔버스에서 미리 만들어져 있는 여러 가지 디자인들 중에 사진이 아닌 그래픽적인 것들이 바로 요소라고 합니다. 해서 일단 요 요소를 눌러보면 전체 검색이 아까처럼 보이는데요. 여기다 예를 들어 꽃이라고 제가 적어본다면 꽃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그래픽적인 모양들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이 모양을 쓰겠다. 그럼 이렇게 눌러서 쓰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꽃 아니더라도 내가 찾고 싶은 게 예를 들어서 푸드다. 그럼 푸드에 관련된 그림들이 보이죠? 그럼 이런 거 가져다가 쓰시면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인삼이다. 그럼 인삼에 관련된 당근이 나왔네. 인삼에 관련된 디자인을 갖다 쓰면 되잖아요. 그죠? 물론 왕관 있는 것들은 돈 드는 거니까 이런 거는 좀 봐주시고요. 그래서 요소라는 부분은 그래픽적 요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 디자인들 중에는 이렇게 밝기나 이런 것들을 직접 조절해서 디자인을 할 수도 있고, 어떤 디자인의 경우는 색깔을 내가 바꿔가면서 작업을 할 수 있게 나와 있는 것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초, 요거 제가 한번 눌러보면은 이것도 일러스트 요소가 아니네. 찾기가 힘들어요. 저도 잠깐만요. 어디 쓸라나? 굳이 이걸 찾아서 할 건 없긴 한데, 자 어쨌든 얘가 이렇게 눌러보면은 여기는 다른 색깔, 여긴 다른 색깔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는 애들도 있기도 합니다. 그냥 그 정도만 일단 보고요. 자, 요소에서는 요거보다 제가 더 설명드릴 부분이 있어요. 바로 도형, 선, 프레임, 차트, 표까지입니다. 그래서 도형서부터 설명을 할게요. 자, 도형은 여러 가지 도형들을 꺼내서 가져올 수가 있어요. 기본 도형의 더보기를 눌러보자면 사각형, 원형, 삼각형 등의 다양한 모양들이 있고요. 내가 만약 이 사각형을 클릭하면 사각형이 가지고 와져요. 그래서 크기 조절해서 내가 사각형을 배치를 해놓고 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각형이 회색으로 보이지만 클릭해 보시면 색깔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색깔로 바꿔서 쓰시는 것도 가능하고요. 예를 들어 이렇게도 쓸 수 있겠죠? 약간 좀 응용을 해보자면 사각형을 얇게 만들고 얘를 회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끝에다 이렇게 갖다 놓으면 리본 띠를 두른 것처럼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고 아직은 안 배웠지만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뭐 50% 세일 뭐 이런 식으로 붙여서 세일 간판처럼 만드는 것도 가능하겠죠? 자, 사각형 설명 드렸고요. 원형. 네, 그냥 선택해서 색깔 바꾸면 돼요. 얘를 클릭해보면 색깔 나와요. 여기서 마음에 드는 색깔을 고르거나 팔레트에서 고르거나 색깔을 넣거나. 아, 색깔 나오네. 네. 색상. 아, 그래서 여기다 색상에다 글씨를 써요? 색상에다 지금은 우리가 글씨 쓰는 걸 안 배웠지만 여기가 텍스트라고 바로 있어요. 밑에 요걸로 글씨를 쓸 수가 있어요. 오, 굿. 50% 세일 해서 여기 이제 얘를 돌려서 이렇게 갖다 놓는다든지, 그리고 요거를 내가 만약에 약간 그림자가 깔리게 입체같이 보이게 하겠다 하면은 아까 배웠던 그림자를 살짝 깐다든지, 아니면 여기다가 테두리를 만들겠다 그럼 외곽선을 이용해서 테두리를 만든다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디자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텍스트를 눌렀는데 어이, 텍스트는 아직은 설명드릴 내용이 아니긴 했는데 궁금해하셔서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 텍스트는 텍스트 클릭하시면 여기 스타일들이 보이죠? 여기서 뭐 제목 텍스트 추가 이렇게 누르면 생기고요. 여기다 적어서 크기 조절해서 배치하면 돼요. 요소의 도형 표현이 안 나오는데요. 요소의 도형은요, 요소를 눌러보시면은 여기 일단 위에 뭐가 적혀 있었을 거예요. 뭐 아까 인사물 쳤던지 뭐 이런 게 있으면 지우세요. X. 그리고 여기 도형 있어요.